현재 한국과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에 한국에 또 다른 피해를 끼친 사실이 공개되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피해가 드러난 셈이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잠수함까지 건드린 인도네시아가 급기야 미국의 국무부를 크게 놀라게 했다고 하며 오히려 나중에서야 한국과 협조하려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인도네시아가 급부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 조코위 인니 대통령은 한국에 방문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는 니켈 광산을 한국과 개발하고 전기차 생산 기반을 갖기 원합니다. 배터리 원료 니켈 최대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산업 허브로 부상하기 원하는 것이죠. 최근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에게 테슬라 인니 공장 설립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닌 것은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다양한 배터리 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전기차 업체들이 입점할 예정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런 요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방안시의 현대차 사장단을 만나며 전기차 공장 입점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라면서 한국의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의 꿈을 이뤄주고 있다며 큰 기대감을 표했으며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 인도네시아와 첨단 미래 분야 협력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3월 자카르타 인근 현기차 공장에서 아이오닉5를 현기차가 처음으로 생산하면서 조코이 대통령이 참가해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라며 미래 산업을 한국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정도면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국가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수도 자카르타의 집안 치마로 다수의 방조제 건설 경험이 있는 한국 측에 노하우를 요청했고 관련 분야 노하우를 대거 흡수하기 원하기에 세종청사의 공무원도 대대적으로 파견하는 등 전반적으로 한국과 중요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조코이 대통령과 프라보오 국방장관 세력에 나눠져 있어 국방부 쪽이 한국과의 협력에서 다양한 불협화음을 노출하면서 최근 문제가 또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오 국방장관은 조코이 임기가 곧 끝나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등 현재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전해지기 때문에 이 국방장관의 행보가 향후 한국을 대하는 태도나 마찬가지인데요. KF-21 분담금을 입금을 안 하고 라팔과 F-15 등 기존 강대국들과 계약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고 또한 한국의 방산 계약금 지급도 하지 않은 상황에 일본과 호위함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가 일본까지 간을 본 다음에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 언론에서는 결국 방산해서는 안 되는 건가 라며 분을 삭히는 모습도 나온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방산 분야의 간보기 계약에 대한 구체적 피해가 한국 측에 나왔으며 이제 인도네시아의 태도 때문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크게 화가 난 모습도 등장했는데요. 우선 앞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납품해 왔으며 훌륭하게 인도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을 잘 이용하고 신뢰 가운데 3대를 추가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측에 따르면 한국은 이 잠수함 계약을 하고 부품 발주를 했습니다. 잠수함 계약 규모는 3척이며 액수로는 약 1조 3천억 원가량 되는 큰 계약입니다. 그런데 잠수함 계약만 한 것이고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설비를 선 발주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도네시아와 계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26일 독일 지멘스와 5,850만 유로 약 789억 원의 추진 전동기 3세트를 구매 계약을 했고 한 달 뒤 10%의 선급금 600만 유로를 지급했습니다. 추진 전동기 3대는 올해 10월 인수할 예정인데 이때 잔여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건조 계약만 체결된 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은 계약 미발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회계 결산 때 나타났는데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5,250만 유로를 우발 손실 충당금에 반영하며 드러났습니다. 일단 계약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주문을 진행한 대우조선해양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겠는데요. 관계자들은 추진 전동기 처리가 지연될 경우 관련 비용도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것인데 사실상 계약 파기 수준으로 선 발주된 추진 전동기가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내부적으로는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설마 이것을 진행 안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으로 인도네시아가 앞서 한국에 잠수함을 발주한 다음 모두 인도받았기 때문에 선 고객으로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 잠수함을 연달아 계약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약이 파토나는 일이 거의 전무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국방 분야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해당 국가와 틀어져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는 편이고,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다양한 협력은 물론 자원 수입도 많이 하는 관계로 절충무역도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잠수함 주문을 취소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다른 분야이긴 합니다만 LNG 운반선 같은 경우 일감이 수년치가 밀려있고 대부분 선주문을 통해 처리하는 게 일반화되어 이런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 측은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계약 발효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 인도네시아 측이 계약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올해 2월에 독일의 잠수함 기업 티센크루프와 접촉을 했으며 독일 잠수함을 계약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데, 이는 KF-21 사례와 판박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KF-21 사례를 겪은 한국이 눈치채고 잠수함 계약도 신중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방계약에서 인도네시아가 보인 모습은 신뢰에 치명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계약금 액수가 올라가고 납입금에 맞춰 서서히 납품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도네시아가 급한 상황이 되어서 한국을 찾아봤자 본인들 손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KF-21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외에 폴란드가 차기 블록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필리핀에서도 KF-21 사업에 흥미를 보이며 참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후 양산된 한국 제품을 선계약한다면 인도네시아와 사업을 종료하면 그만인 것이고, 기술 이전이나 기타 모든 것은 취소되고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국방관계는 안 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죠. 막상 남중국 해에 중국이 계속 전진할 경우 그때 가서 무기를 구해봤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수함의 경우 다행히 인도네시아가 주문한 1400톤급, 3000톤급 잠수함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큰 관심을 표하고 있고, 실제로 필리핀 최초로 한국 잠수함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순찰함을 이미 인도받는 등 해양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문한 물량은 그대로 모두 계약한 대로 지급하고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 주문한 부품을 필리핀이 잠수함 계약을 하면 사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필리핀 잠수함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관련해 방산 쪽에서 특히 피해가 알려지며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의 행보로 크게 화가 나는 장면이 등장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제 자원과 인구 대국으로 마치 강대국 행보를 흉내낸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인도네시아 측에 따르면 이번 G20에서 조코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초대합니다. 현재 러시아 사태가 벌어진 시점에 푸틴까지 G20 자리에 부르는 것은 큰 도발인데요. 물론 인도네시아 측은 이 자리를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미이지만,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은 구설수에 오르기 충분한 장면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마비 등으로 자원 부국들의 힘이 급격히 강해지기 시작하며 자원을 무기화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최근 인도네시아도 팜유 수출을 금지시키고 세계 최대의 니켈 광산으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경제적인 입김이 세지기 시작했다는데요. 실제 최근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수출할 때 부과하는 수출세를 신설해 관계국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뜩이나 폭등한 니켈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며 소위 갑질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앞서 팜유 수출 금지에서도 인도네시아 때문에 한때 팜유 가격이 치솟으며 식용유 대란도 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며 관계국들의 힘을 휘두르는 장면과 비슷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CNN에 따르면 자원 없는 국가들은 앞으로 더욱 이러한 맥락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외교 분야에서도 자신들이 강대국들을 중재시키는 대열에 들어가는 행보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며, 이번 G20 러시아 초청이나 대만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에 대한 화해 제스처는 뜻밖이란 것입니다. 미 국무부도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황당 발표에 G20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유럽연합도 이 자리에 푸틴이 오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에서 G20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회의는 개최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 조코이 대통령이 무리수를 던지는 게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국제적 위상을 올리려는 자원 무기화 및 G20 외교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의 돌발 행동을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인도네시아는 고립되고 국가의 평판이 추락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도시 이전이나 각종 친환경 노하우를 요구하지만 배제될 가능성도 큰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다양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숙고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